96세도 일하는 일본 맥도날드 이제 시니어 크루, 이게 이제 뉴스 제목입니다. 96세도 일해라. 이제 니네들 70대 80대 뿐만 아니라 죽지 않고 건강하게 움직일 수만 있으면 니네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거 알지? 이렇게 분위기를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은퇴 따윈 없다.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다. 그래야 너네들 안 굶어 죽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96세에 이 맥도날드 크루, 이게 말이 됩니까? 너 96세에 어떻게 일을 한다라는 걸까? 참 말이 안 되죠. 86세도 아니고 96세를 말입니다. 그래, 수백 번,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양보해서 76세의 크루,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86세도 아니고 96세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기득권들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이것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 빡빡해지고 더 힘겨워질 거니까 얘네들은 얘를 손에서 놓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계속 우리들에게 세뇌시키는 것 같습니다. 액티브 시니어, 야 니네들 나이 들어도 이렇게 옷 욕심도 있고 가방 욕심도 있고 좋은 거 먹고 싶고 많이 그렇지. 그러려면 니네들 일해야 돼. 뭐 계속 이렇게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도 좀 더 욕심도 생기고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게 분명히 많겠죠. 근데 어떻게 20살, 30살 때 이 건강 상태와 60, 70, 80이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을 수 없습니다. 예전보다 60, 70대여도 많이 젊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떠나야 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기득권들은 그저 죽을 때까지 부려먹고 이용해먹고 그러다가 연금 받아야 되는 시기에 연금 못 받고 그냥 떠나버리면 연금 고갈 막을 수 있으니까 계속 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의심을 저는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고 훌륭하신 분들의 의도를 제가 곡해한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들이 좀 빡빡하고 좀 이제 힘들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이 여건들을 어떻게 감내할 수 있을까?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답이 없죠. 깝깝하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이 넘쳐날수록 좀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좀 어떻게든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니까 이 넷플릭스하고 티빙, 웨이브 이런 OTT 서비스 스마트폰 붙들고 계속 그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유튜브 보든지 말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이 답답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벗어나서 그냥 멍하게 좀 이렇게 덜 힘들게 견디려나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 시대,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창용 황군의 총재 기준금리 쳐내리고 이제 물가 나 몰라, 아이 개돼지들, 어차피 니네들 돈 없어서 못 쓰잖아. 물가 더 올라가도 괜찮아. 환율, 고환율, 야 니네들 자꾸 해외여행 가려고 하지. 환율 박자 올려가지고 니네들 못 가게 해야지. 이런 이제 속셈들인 같은 의심이 막 드는 거죠. 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참 이놈의 나라, 이놈의 현실들이 좀 별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들고, 그렇게 상황들이 계속 안 좋게 흘러가면 어떻게 되려나 라는 거죠. 요새 우스갯소리가 뭐냐면 이제 농촌, 시골 농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는 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은 있는데 그들에게 일을 가르칠 한국 사람들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병들어서 힘들어서 농사 일 가르치러 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한다는 얘기가 그렇답니다.
일할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을 가르칠 어르신들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농사가 안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앞으로는 이제 국산 상품들 가격도 왕창 더 올라가고, 이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국산 찾기 어렵고, 식품 말입니다. 중국산 식품 찾고 동남아 식품 찾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은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싼 거, 더 싼 거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고, 지금이야 뭐 식품 기업들이 가격 이제 원가 이상 압박 요인이 생긴다고 왕창 올리지만요, 좀 지나 보십시오. 그네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가격 올린 그 부메랑을, 그 대가를 식품 대기업들이 아마 치르게 될 겁니다. 내수가 줄어들면서 그네들이 실적이 나빠질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고 나면요, 이제 유통기한 임박해서 땡처리 할 거고, 땡처리 하면요, 나중에 정상 상품들의 가격도 마냥 높게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러한 악순환들이 계속되면은,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네들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 사람들이 이때까지 호구되고 이때까지 욕만 당하던 한국 고객들이 더 이상 이제 한국 식품 안 찾고 이제 중국산 아니면 해외 다른 상품들 또 눈을 돌리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당장 2024년만 해도 국산 과일들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수입산 과일들로 소비가 눈이 이게 옮겨갔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들 참 많은 것들이 다들 빡빡하고 어려운데, 어느 정도 이 대한민국의 내수를 책임지는 대기업들이 그래도 이 물가를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가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앞으로는 저가 상품들, 가성비 넘치는 상품들을 발굴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이 많은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이제 자기네들이 살아가는 삶이, 자신들의 실적이 더 이제 악화될 거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세상을 내다봐야 됩니다. 나는 비싸게 팔아쳐먹고 남들은 다 호구라서 다들 이제 욕만 해먹겠다라고 하면 좀 지나면 안 따라하는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있는 무수히 많은 고객들, 소비자들이 이제 더 이상 국산, 한국산 식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하도 처먹으니까, 하도 자기의 이제 손실을 증가시키고 이용해 먹고 뜯어 먹으려고 하는 수작질을 많이 하니까 더 이상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뒤집어지고 많이 망하고 나야, 그러고 나야 그 이후에는 한국 경기가 다시 살아나려나 봅니다. 앞으로는 많이 암울하다, 많이 어둡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상입니다.